네, 안준영 변호사 모셨습니다. 어서 오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우리 변호사님 휴가 안 가십니까? 아, 저요? 뭐 계획 중에는 있습니다. 아, 그렇습니까? 예. 알겠습니다. 오늘 어떤 소식 준비해 오셨습니까? 네, 오늘은 인천 여고생 사망 사건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자 하는데요. 네. 본격적인 이야기에 들어가기 앞서서 저희가 몇 주 전부터 계속 얘기하고 있던 그 유튜버 쯔양 사건 있잖아요. 네네네. 그거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좀 이야기를 좀 하고 넘어갈까 합니다. 구속영장 지금 청구된 거 말씀하시는 거죠? 네, 그러니까 오늘이죠. 26일이니까요. 오늘 오전 10시 30분에 수원지법에서 영장 실질 심사가 예정이 돼 있는데요. 네. 예, 뭐 구속될 확률이 지금 뭐 높다라는 게 일반적 전망인가요? 예, 일반적인 전망인데요. 예. 뭐 원칙적인 구속 사유는 이제 도주나 증거 인멸에 우려가 있는지 여부로 판단을 하는데요. 이제 실무상은 사실은 범죄 혐의가 어느 정도 소명이 됐느냐. 그렇죠. 예, 그게 좀 중요한데 예. 이제 뭐 유튜버 중에 한 명은 이미 뭐 협박해서 돈을 받은 점을 좀 시인을 했고 또 나머지 한 명은 돈을 받긴 받았으나 협박의 목적은 없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중요한 게 이제 언론에 좀 집중적인 관심을 받고 있잖아요. 예. 이런 사건에서는 실무상 영장 실질을 진행하는 판사도 어느 정도 좀 부담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. 모두를 풀어주는 네네. 거에 대해서. 그래서 아무래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예. 저희가 지난주에 잠깐 한 겁니다. 그 전 연인 변호인 있잖아요. 네네네. 최모 변호사. 네네. 이 사람에 대해서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? 그분에 대해서도 지금 굉장히 좀 심각하게 검찰에서 인식을 하고 수사가 진행 중인데요. 이분에 대해서도 조만간 아마 검찰에서 좀 수사 내역을 좀 발표를 할 것 같아요. 그래요? 근데 이게 만약에 어느 정도 사실로 밝혀지면 이 변호사법 위반에다가 뭐 협박죄까지 추가되면 굉장히 좀 무겁게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봐요. 그럼 한번 가정에서 엄단이 이루어진다고 쳐요. 네. 그럼 이런 일이 이제 그 이른바 그 옛날 용어로 발본색원 될 거라고 보십니까? 네, 아무래도 좀 이렇게 뉴스를 탄 사건이고 하다 보니까 예. 굉장히 좀 엄하게 수사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. 그럼 앞으로 유사 사례 이런 것들은 많이 그러니까 제어가 될 거라고 보세요? 아무래도 당분간은 당분간. 네, 당분간은 이 레카 사건이 좀 조심을 하겠죠. 근데 이 사건을 보면 좀 이례적이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신속하게 지금 이루어졌어요. 네. 예, 뭐 검찰총장도 언급한 바 있고. 그렇죠. 예. 그래서 원래 수사는 좀 이렇게 해야 된다. 그렇죠. 예, 원래 수사는 이렇게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되거든요. 그래서 좀 뭐 국민들이 관심이 있는 뭐 다른 사건들도 좀 이렇게 좀 신속하게 좀 수사가 이루어져야 된다.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. 그러니까 한번 이제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찌양이 유명인이 아니었다면 어땠을까? 지지부진했겠죠. 예, 그게 문제잖아요. 사실. 맞아요. 사실 가해자인 사람이 또 사망한 사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요. 유명인이 아니었고 언론을 타지 않았으면 수사기관에서도 굉장히 지지부진했을 거예요. 그러니까요. 알겠습니다. 네. 자, 오늘 그 사건으로 한번 가보죠. 네. 어떤 사건이라고요? 예, 인천에 있는 한 교회에서 여고생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을 하는데요. 네. 뭐 사건 내용을 좀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이 17살인 여고생이 있었는데 교회에서 의식을 잃은 채로 이제 병원으로 옮기게 돼요. 그래서 병원으로 옮기고 4시간 만에 사망을 했는데요. 네. 의사들이 이제 좀 진료를 하다 보니까 몸에 이제 폭행, 감금의 이제 흔적들이 막 발견이 돼요. 몸에 멍이 들어 있고 손이 뭐 어디 묶여 있던 흔적도 있고. 그래서 이제 경찰에다가 좀 아동 학대 예. 예, 좀 혐의가 있어 보인다라고 이제 신고를 했고 예. 그 과정에서 경찰이 이제 밝혀냈는데요. 예. 이 여고생이 올해 1월에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해요. 갑작스럽게. 그래서 그 이후에 조울증 증세가 나타났는데요. 근데 어머니가 이제 교회 사람들이랑 전화를 하다가 이 교회의 한 간부가 병원에 보내지 말고 네. 우리 교회로 보내면 교회에서 치료를 해주겠다라는 어허. 이야기를 해서 2월에 이 교회를 가게 되거든요. 근데 불과 3개월 만에 사망을 하게 되는 거예요. 그래서 경찰에서 막 조사를 하다 보니까 이 5일 동안 잠을 안 재우고 그리고 뭐 잠을 안 재운 상태에서 성경 필사를 시킨다거나 어허. 그리고 뭐 묻고 밥도 안 먹이고 네. 이런 가혹행위가 있다라는 게 경찰에서 밝혀져서 경찰에서는 이제 유기치사 혐의로 송치를 했거든요. 네. 근데 좀 이례적인 게 검찰에서 이 사건을 받았는데 경찰 조사보다 조금 더 심각할 것 같은 느낌을 받은 거죠. 그래서 인천지검에서 이거를 직권으로 처음부터 다시 보완 수사를 들어갔습니다. 예, 예. 그래서 이제 가해자들 핸드폰 포렌식 같은 것도 이뤄졌는데요. 뭐 찾아보니까 사망하기 전에 대소변을 가리지 못할 상태까지 있었고 오호. 그리고 척추도 부러진 사실이 허리뼈가 부러진 사실도 밝혀졌고요. 그리고 이게 조직적으로 이게 그 구원파의 한 계파인 교회인데요. 그 교회의 설립자의 딸
예. 딸이 이 사건의 주범인데 그 딸이 이제 합창 단장이란 말이에요. 예. 그 합창 단장이 2명의 추가 신도와 함께 조직적으로 이 여고생을 학대한 정황을 더 밝혀내서 왜 그렇게까지 한 거예요? 뭐 그 당사자들은 예. 재판에 나와서 죽일 의도는 없었다. 어. 정말 진심으로 치료하려는 마음이었다. 그게 어떻게 치료가 돼요? 그러니까요. 이게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하고 있는데요. 예. 그래서 이거를 치사죄로 송치가 된 사건을 유기 살해죄로 기소를 했습니다. 아, 치사와 살인은 다르죠. 그렇죠. 예, 그래서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고 검사가 그렇죠. 기소를 했고요. 예. 그래서 이 3명이 총 구속이 됐고 예. 당시에 이제 교회에 딸을 보내가지고 사망에 이르게 한 좀 원인을 제공한 그 여고생의 모친, 엄마. 네, 모친은 구속은 안 됐고. 아 근데 네. 이 엄마는 이해가 안 되는 게 딸이 네. 도망가고 싶다. 차라리 정신병원 보내달라고 했다라는데 지금 안 받아들인 거잖아요. 그렇죠. 그런 얘기를 듣고도 묵살을 했고,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거죠? 그러니까 종교적인 신념이 있었다고 보이고요. 예. 예, 아마 이 정상적인 판단을 못했을 거라고 봐요. 그리고 재판에서 유일하게 지금 불구속 피의자가 이 모친이었는데, 그럼 재판 끝나고 걸어 나가잖아요. 그래서 기자들이 따라가서 막 인터뷰 요청을 했는데, 뭐 인터뷰 요청을 회피하는 와중에도 교회 측에는 잘못이 없다라는 취지로 기자들한테 얘기를 했다고 아이고. 해요. 예. 근데 이 교회에서 비슷한 사건이 또 있었어요? 네, 이 사건이 이제 보통 이런 종교 집단에서 일어난 사건들 같은 경우에는 예. 좀 전조 사건이라고 해야 될까요? 좀 비슷한 사례가 있기 마련인데요. 예. 아직까지 이제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는 안 됐는데 해당 교회에서 1년 전에 예. 또 비슷한 납치 감금 사건이 있었습니다. 그래요? 네. 5년간 해당 교회에서 기숙사 생활을 했던 예. 20대 합창 단원이 있었는데요. 예. 이 단원이 이제 더 이상 교회 활동을 안 하겠다. 어. 라고 해서 작년 8월에 교회를 탈출해서 서울로 피신을 했는데요. 예. 이 교회 그 간부가 직접 강남까지 와가지고 자동차에 이 신도를 다시 납치해서 교회로 데려간 사건이 있었는데요. 그럼 영화에는 보는 장면인데. 그렇죠. 예. 그런데 이게 좀 의아한 게 이게 중앙지법에서 재판이 이루어졌는데 예. 처벌의 수위가 좀 많이 낮더라고요. 어떻게 나왔는데요? 벌금 200만 원이 예? 나왔습니다. 예. 아니 어떻게 그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? 뭐 저도 이제 뭐 사건 기록을 정확히 본 건 아닌데 네. 아무래도 이제 뭐 피해자가 다시 뭐 교회로 돌아갔다거나 아니면 이런 교회에서 일어난 사건이다 보니 네. 좀 수사기관에서 좀 안일하게 대처를 하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도 좀 있습니다. 예. 그러니까 간단히 이게 종교단체 안에서 벌어진 일이잖아요. 네네. 이렇게 접근이 어렵습니까 이게? 아무래도 이 종교라는 것 자체가 네. 이제 뭐 잘못된 신념을 통해서 이제 범죄가 일어나기 때문에요.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범행에 동참하게 됐다라는 그런 사건들이 좀 있어요. 그러니까 자발성이 겉으로만 보면 자발성이 있거든요. 아, 예. 예, 실제로는 뭐 가스라이팅이라든지 네네네. 세뇌랄지. 예. 예. 근데 이제 그렇게 깊이 살펴보지 않고 사건을 겉으로만 다루게 보면 네. 이거 피해자가 원해서 한 거니까 처벌을 강하게 할 수 없겠다라는 기조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. 수사기관에서. 예. 그 조금 전에 그 200만 원 나왔다는 그 사건 있잖아요. 네네. 이거 같은 경우도 사실 그럼 혐의 입증이 완벽하게 이루어졌는데도 판결이 이렇게 나온 것인가 사실 이것도 좀 검증을 해봐야 되는 거 아닐까요? 그렇게 놓고 본다면? 예, 그래도 어쨌든 유죄 판결이 나오기는 했으니까 네. 이렇게 감금해서 교회로 다시 납치해서 데려간 거는 확실한데요. 예.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아마 수사가 좀 미진했을 가능성도 있어요. 그러니까요. 예. 그래서 이제 어떤 뭐 종교적 어떤 믿음이나 이런 것들이 연루돼 가지고 피해자가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제대로 피해 사실을 이야기하지 않는다든지 네네. 다른 증언이 안 나오는 이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. 그렇죠. 예. 피해자도 좀 세뇌를 당했을 가능성이 있는 데다가 예. 사실은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종교단체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그 안에 있는 신도들밖에 모르는데 대부분의 신도들이 가해자한테 유리하게 진술할 수밖에 없죠. 네.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사를 좀 강하게 하지 않으면 진상 파악을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. 아니 근데 이 교회에서 이런 일이 반복되는 이유가 뭐예요? 일단 이게 단순히 이 종교 자체의 문제인지 아니면 그 해당 교회에 있는 몇몇 이제 간부급이나 신도들의 일탈인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네. 조금 더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기는 해요. 예. 예. 그러면 그 이 교회 지금 이제 그 설립자의 네. 딸까지는 등장을 했는데 네. 설립자는 등장을 안 했습니까? 아직까진 그렇습니다. 예. 그래요. 종교단체 관련 이야기는 참 무수히 많이 나왔죠. 네네. 지금 뭐 예를 들어서 뭐 JMS 같은 경우도 또 이야기 나왔던 것도 있었고. 네. 최근에 다큐멘터리에서 좀 대대적으로 보도가 된 적이 있었죠. 근데
이런 그 종교단체가 연루된 사건을 접근하는데 수사기관들도 부담을 갖습니까? 또? 굉장히 부담을 가져요. 이번에도 이 학대 사건 재판이 2주 전에 열렸었는데요. 네. 그 해당 법원에 신도들이 몰려와서 네. 기자들이 뭐 들어갈 자리가 없었다. 뭐 이 정도로 뭐 이야기가 전해지고요. 예. 예, 저도 뭐 사건을 하다 보면 이 종교단체 사건을 맡으면 업무가 불가능할 정도로 막 교회에서 막 전화가 오고 사무실 앞에 막 시위를 하고 막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변호사들도 부담스러운데 수사기관에서도 당연히 부담스럽겠죠. 예. 그걸 뚫고 나가야 되는 거죠. 수사기관이라면. 그렇죠. 알겠습니다. 자, 오늘 이야기는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. 안준영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